집단 교육. 오, 집단 정신교육. 되게 이상한데 이렇게. 저는 현대인들이 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인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이 밥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굶어 죽기 딱 좋죠. 남만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해. 진짜 말라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약간 균형을 맞추려고 엄청 노력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균형을 잡는 게 아니라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점을 연결해서 별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너드앤커넥션을 시작합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요, 순간랩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는 자유리님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항상 자기소개가 쉽지 않은데 저는 그냥 한마디로 건강한 부자들이 세상에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하다 보니까 건강한 부자가 되는 길에 투자라든가 사업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 자유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 처음 자유리님을 알게 된 게 순간랩이라는 커뮤니티였어요. 이게 몇 년 정도 되셨죠? 순간랩 운영하신 게? 8년 됐네요. 2017년 말에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정도의 시간 동안 하셨었네요. 네. 순간랩에서 제가 저도 몇 년 전부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이런 것도 다루고 사업가들끼리 협업 관계 이런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던데 요새는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순간랩이라는 프로그램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뭔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콘텐츠 이런 분야들로 되게 구색이 많이 갖춰져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움직이는 대부분의 동력은 이런 주식, 부동산, 경매 이런 분야가 아니라 집단 교육 활동이에요. 집단 정신교육? 집단 교육을 통해서 되게 이상한데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한 2박 3일 정도 동안에 저희가 같이 모여서 워크숍을 해요. 그 워크숍을 하면서 그 워크숍 안에서 우리 좀 가지고 있었던 좀 불안감이나 두려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걸 좀 털어내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요. 이런 걸 토대로 좀 건강함을 느끼고 이거 좀 가까워지고 친해진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부동산이 되고 또 경매가 됐고 그리고 또 주식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콘텐츠 이렇게 지금 흘러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여기 되게 이런 식으로 돈 버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에서는 되게 순수한 교육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친해지다 보니까 파생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런 워크숍 진행이 가장 우선이고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좀 건강함을 좀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핵심은 거의 그 코어 코스라고 하는 그 2박 3일짜리 정신교육 집단 교육? 굉장히 설명할 수 이상해지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게 그 코어 코스라고 하는 거는 설명이 이상하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분야인 거고요. 근데 저는 그 분야가 가장 현대인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짧게 설명을 하면 좀 몸으로 움직이고 좀 직접 다 체험을 해보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좀 오래된 상처라든가 이런 두려움들을 떨어내고 진짜로 좀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2박 3일 동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사실 이것 때문에 8년을 지금까지 끌고 온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저도 되게 주변에서 많이 좋다고 추천도 받고 그래서 제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 임신 중이라서 못 해가지고 남편을 이제 남편을 2박 3일 동안 보냈는데 갔다 오고 나서 약간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나중에라도 꼭 참여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그런 훈련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사실 투자하잖아요. 사업하잖아요. 그런 얘기 제일 많이 듣거든요. 문제 안 생기세요? 당연히 저희 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결국 문제라는 게 투자와 사업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다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어떤 한계라든가 아니면 좀 두려움이라든가 내면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게 표면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좀 솔직해질 수 있는 자리들을 많이 마련하고 그래서 그게 좀 건강하게 갈 수 있는 하나의 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하시는 프로그램도 원데이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약간 맛보기식으로 그 코어 코스 프로그램 맛보기 같은 버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만 했었을 때도 되게 좋았거든요. 맞아요. 약간
그래서 네, 추천드립니다. 아, 이거 홍보하려고 홍보는 아니고, 네. 홍보는 아니고, 네. 그거라도 약간 해보면은 조금, 네. 뭔가 이게 뭔지 지금은 약간 모르시는 네. 분들은 되게, 낯설죠. 뭘 한다는 거지? 약간 이럴 수 있는데, 그걸 하면 약간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힘이 좀 들어가 있는 분들. 근데 사실 자기가 힘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되게 고수분들은 야구를 하거나 뭐 축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항상 힘을 빼라고 얘기해요. 어떤 일을 할 때. 네네네. 그렇잖아요. 네. 마사지를 할 때도 맨날 하는 거 있고 맞아. 병원 가서도 그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투자나 사업할 때 더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진짜 그거를 저는 좀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어떻게 하면 힘이 빠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사업을 할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다가 나온 프로그램이라서 아마 그런 원데이 수업 같은 경우에도 결국 핵심은 힘을 빼는 방법, 그런 감각을 익히는 그런 네.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요새 이제 자유리님을 보내는 하루?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 좀 듣고 싶어요. 이제 사업가로서 뭔가 그 루틴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전에 강의 때도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루틴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루틴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루틴이라는 말을 그 말이 문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루틴으로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나는 가볍게 커피 한 잔 마시는 거야. 이거 어떻게 보면 루틴이잖아요. 네. 그게 과연 뭐 문제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떠나서 제가 하고 있는 행동이 단순히 그런 느낌으로 바라본다면 조금 다른 느낌으로 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일단 대부분의 투자나 사업에서 되게 문제가 생기는 요소가 루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수동적으로 주어진 것들을 하는 느낌? 그걸 반복하는 느낌이 루틴이라면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항상 의식적으로 약간 깨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틴이라는 단어로는 좀 설명이 안 되죠. 저는 루틴이라는 단어 대신에 원칙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 삶에 원칙이 있어요. 루틴은 상황이 바뀌면 그걸 안 하겠죠. 네. 하지만 원칙은 상황이 바뀌어도 그걸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제가 루틴이면 가족들과 여행을 갈 때 그 행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루틴이 깨진 거잖아요. 근데 원칙이면 저는 그곳에 가서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뭐냐면 아침에 웃으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좀 어이없죠. 아침에 지금도 오늘도 그랬거든요. 하하하하 아우 너무 행복한데 이렇게 웃으면서 일어나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1825일 차. 근데 이게 원칙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디 여행을 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저는 반드시 웃으면서 일어납니다.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굉장히 민폐를 줄 수 있죠. 네. 그런데 저한테는 이거 루틴이 아니라 원칙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웃는 걸로 하루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되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들을 의식적으로 해요. 베개도 고맙고 이불도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인사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그 창을 보면서 딱 제가 5시 반 정도에 기상을 하는데 그때 딱 그 창가에 대고 몇 가지 이렇게 외쳐요. 뭐 태어나서 뭐 감사하다 뭐 이렇게 하고 하늘과 땅하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 되게 이상하죠. 이렇게 근데 저는 되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의 기본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열려있는 하늘을 보고 닫혀져 있는 땅을 감사하고 그 사이에 인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충분히 얘기하고 가볍게 명상도 하고 꼭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좋아하는 책이 있거든요. 박정수님의 일기일회라는 책이 있어요. 일기일회? 네, 일기일회라는 책을 일기일회. 꼭 읽어요. 한 파트씩은 꼭 읽으라고 하고요. 그 파트 읽고 나면은 시간이 딱 한 6시 정도 남짓해요. 네. 그러면은 아침에 좀 필사를 해요. 그래서 모닝 루틴으로 하는 모닝 원칙으로 하는 필사를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한 7시쯤 되면은 모닝에 아침에 이제 브리핑 같은 그 경제 신문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 기업 분석 리서치 같은 자료들이 하나TV 같은 데 보면 아침마다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해줘요. 그 자료들 꼭 읽고 그 다음에 한국경제TV 이렇게 한번 또 들어보고 그러면은 시간이 한 8시 반 돼요. 그러면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재무제표나
기업 분석 같은 것들을 좀 공부하거든요. 네네네. 그 공부를 진행을 하고 그 뒤부터는 뭐 산책 갔다 오는 거랑 그리고 식사하고 거의 콘텐츠 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저는 하루에 일상의 원칙이 이렇게 굉장히 민감할 정도로 잘 정해져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별로 진행을 하고요.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네. 저녁에 9시 반에 자는데요. 네. 잠자기 전에 30분 정도 저는 잠자는 의식을 가져요. 이것도 되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TV나 핸드폰을 좀 삼가고요. 네네. 불을 어둡게 하고 그리고 좀 가볍게 마사지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잠자는 걸 좀 중시하고요. 이거 약간 좀 더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저는 현대인들이 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대인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잠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일을 중심으로 살면 일하다가 잠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잠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네. 잠자는 시간 이전 시간이 다 저의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는 시간 한 3-40분 정도는 제 잠만을 위한 시간을 쓰고요. 그리고 잠을 되게 충분히 자요. 9시에 자니까 5시 반 이쯤 일어나면 거의 8시간 이상을 자잖아요. 네네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루틴을 좀 원칙이죠. 그걸 좀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수면을 잘 취하신 네.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가 순간랩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약간 돈만 쫓지 않고 일상이랑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한 부자 되기가 목표로 보여가지고 저는 되게 좋아했는데 이런 목표를 갖기까지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약간 거에 영향을 미친 어떤 경험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향을 미친 거는 하나를 들고 갔을 때 그러니까 건강이랑 부자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부와 건강을 반대로 봤을 때 그때 일어나는 모든 부작용을 다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돼 이러면은 이제 부를 멀리 했을 때 어떤 부작용 그리고 네. 내가 부를 난 챙길 거야 라고 했을 때 건강을 멀리 했을 때 부작용을 네. 양쪽에서 다 맞아봅니다. 일단 건강함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갔을 때 어떤 부작용은 아시겠지만 굶어 죽습니다. 네, 진짜 돈을 못 벌어요. 자기 만족인 거예요. 네네네. 근데 네. 제가 정말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종의 뭐 자기 개발이나 뭐 영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걸로 현실성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저는 그 믿음을 갖는다는 거에 대한 각자의 어떤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개인으로는 그렇게 믿었다 진짜 굶어 죽을 뻔했거든요.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인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저녁에 사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밤형 인간이라고 할까요? 밤형 인간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집에 가면 저녁에 가서 집에 가서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밤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쉬는 것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만 하고자 하는 취지의 성향은 대부분 저녁에 인간이 잠자고자 하는 습성만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굶어 죽기 딱 좋죠. 나오지도 않고 네. 이게 정신승리라고 저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경계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돈만 벌면 된다 라는 게 있죠. 요즘은 이게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하고. 근데 이것 또한 경계해야 되는 게 만약에 인간한테 이건 반대로 낮에 사는 형태죠. 낮만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해. 피곤하죠. 진짜 말라 죽을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도 낮인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저녁에 안락함, 편안함이라고 하는 감각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마른다는 표현이 딱 맞는 거예요. 진짜 힘들다 못해 이거는 좀 불타 죽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분들도 자주 만나게 돼요. 네네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가요? 너무나도 네. 정상적이 보이는데. 네. 근데 저는 이게 요즘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왔으면 잘 쉬어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녁에 잠자는 걸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잠의 소중함을 느낀다는 건 집에 와서 쉰다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잠자기 전까지도 돈 걱정하고 내일 뭐 할지 이념에 빠져 있잖아요. 네.
그게 저는 정확하게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한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인간한테 있어서 심리가 있고 생리가 있고 물리가 있잖아요. 이 심리, 생리, 물리에 대한 건강함이 균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돈을 버는 건 물리적인 행위인 거죠. 집에 와서 쉬는 거는 생리와 심리적인 행위예요. 근데 우리는 물리적인 행위에 너무 많이 가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 중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우리의 심리와 생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인데 여성과 남성의 몸이 다르잖아요. 그런 건 무슨 말이냐면 여성의 주기가 다르잖아요. 네. 그 말은 내 여성의 생리와 심리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물리적인 책을 통해서 여성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가혹하게 자기 개발을 하죠. 네. 이런 내 몸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내 변화를 인지하지 않고 돈은 계속 지속적으로 벌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고착화된 거와 불변하는 거 사이에서 되게 건강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이 건강한 부자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일을 할 때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일을 한다는 거는 내가 명상하면 돼. 내가 뭐 마인드 컨트롤하면 돼. 이런 소리에 빠져들지 않고 진짜 돈 버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저녁이 되고 밤이 좀 쉬어야 될 때는 내가 어떤 돈을 벌더라도 내 지금 몸과 내 심리보다 중요한 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체성이 나올까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진짜 건강한 부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걸 낮과 밤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낮에는 이제 일에 집중하고 네. 밤에는 그런 거에 그런 내가 심리나 생리 쪽에 집중을 해가지고 다시 회복하고 네. 또 다시 낮에는 돈을 벌거나 이런 물리적인 걸로 가서 네. 하면은 진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되게 그게 저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한쪽에 치우쳤을 때 이제 안 좋은 경우를 많이 봤어요. 뭔가 돈을 많이 버는데 네. 점점 사람이 뭔가 감정적으로나 되게 예민해지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버는데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한쪽으로 또 너무 내면으로 갔을 때는 네. 너무 현실에서 발을 떼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초월하지만 위태로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근데 약간 균형을 맞추려고 엄청 노력을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뭔가 제가 스스로 치우쳤을 때 이거 안 좋은데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돈만 쫓았을 때도 뭔가 내 내면의 그런 정신적인 게 뭔가 지금 안 좋은 것 같아. 약간 정신적으로 너무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고 그냥 일단 내 내면을 돌아볼 그게 없으니까 너무 뭔가 안 좋다. 근데 또 반대로 너무 내 내면에 집중해서 막 일기 쓰고 막 명상하고 이럴 때는 근데 너 이렇게 돈 안 벌고 살아도 돼? 돈 안 벌고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살다가 뭐 궁극적으로 뭐 자연인이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떤 주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비겁, 식상, 재상, 관성, 인성이라고 얘기해요. 이 5개가 뭐냐면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요. 첫 번째가 비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주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비겁이라고 하는 거는 타고난 비겁은 첫 번째가 자존감이에요. 좀 재밌잖아요. 사람이 주기상으로 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은 자존감. 제가 아까 원칙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뭘 했냐면 감사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 했잖아요. 그게 사람의 주기와 되게 비슷해요. 인간이 어릴 때 제일 뭘 많이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네, 자존감이에요. 부모님한테 왜 사랑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굉장히 태초로부터 고유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생애 주기를 봤을 때 명리학에서 나오는 게 비겁, 자존감을 세워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 인생의 원칙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식상이에요. 식상이 뭐냐면 돈 버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재밌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돈 버는 거에 대한 인식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해보면 이미 명리학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너 자신에 대한 매력을 끌어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기를 쓰고 글쓰기를 하거든요. 네네. 왜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기 전에 나에 대한 매력을 표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글쓰기고. 그럼 무슨 말이냐? 아침에 눈 떴을 때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글쓰기를 하는 이 원칙, 이 루틴이 이 다음으로 연결시킨다. 네, 이게 바로 재성입니다. 이게 돈 들어오는 길인데 네네. 이게 식이 있고 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식이라는 거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낮의 이야기. 색이라는 거는 나의 어떤 편안함과 매력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재성이라는 거는 낮과 밤을 균형 있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뭘 해야 되느냐? 이때 돈 버는 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내 매력을 표출하는 거를 연결시키면 비겁, 식상, 재성 이 에너지가 쫙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후 4시경으로 이후로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하루를 봤을 때. 그 뒤에 해야 되는 게 관성이라는 거예요. 관성은 뭐냐면 사람들을 챙기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챙길 때가 언제냐면 나이로 40대, 50대, 60대 그때쯤 되면은 막 후학을 양성하잖아요. 네네. 하루의 주기로 봤을 때 그 시간쯤에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4시부터 한 7시, 8시 정도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인성입니다. 그럼 모든 거를 딱 끝나고 나서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아침, 저녁 9시에 했잖아요. 그 전에 한 30분 정도는 저를 돌아보고 좀 느슨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제가 말했던 게 명료하게 생애 주기와 제 하루의 일상을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루틴이 아니라 원칙이라고 잡았던 게 어디에 있어도 이 에너지의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균형을 잡는 게 아니라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루 살아가는 과정에 그게 다 담겨져 있으면 오늘 하루가 전부잖아요. 사실은 내일이 와도 오늘이거든요. 이 오늘 하루에 이걸 다 담아놓으면 알아서 내 삶은 균형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훈련하고 그게 어떻게 투자에 연결되고 그게 어떻게 사업에 연결되는지 이게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일 순간 내외 되게 본질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5시에 만났어야 되는데 1시에 만나가지고 너무 빨리 만난 것 같아. 돈 버는 거죠. 책을 읽는데 책을 읽을수록 제 자신에 대한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책대로 프로젝트라는 걸 해가지고 책에 있는 걸 무조건 한 가지는 하는 거예요. 내가 제주도에 와서 갑자기 며칠 만에 이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다고? 이러면서 약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500원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전 죽어도 사지 않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가격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 절대 예측 안 해요. 대응만 하는 거죠. 주식을 일부러 사고 채권을 사러 사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산 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은 자산 배분을 주식과 채권만으로 가지고 있기에는 대체제가 너무 많아요.